자, 오늘은 특허 앵콜 요청이 들어왔지만 이게 천기 누설이잖아요.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앵콜도 잘 안 했고 한 번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녹화본 제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멘티 분들하고 오늘 강의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한시적으로 시한부로 녹화본 드릴게요.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엔 다시 링크를 삭제할 테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하시고 잠시만요. 링크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링크가 다 안 갔나? 잠시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어떤 분은 링크가 가고 링크가 안 가죠. 이상하네. 오늘 네이버 메일 뭐 문제 있나요? 이상한데. 지금 많은 분이 네이버나 지메일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중에 방해되면 가릴게요. 자, 오늘 특허 강의 들어갑니다. 특허 강의 들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 특허의 종류와 개요, 그 다음에 각종 이론 공부하실 거고 맨 마지막에 전자출원 실무, 소프트웨어 설치, 특허 고객 등록, 선행 기술 조사 다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엄청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양이 많아서. 강의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허 종류 파악하실 수 있고 정특자금 심사의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맨날 누누이 강조하는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고 산업재산권 4가지 종류 구분하실 수 있고 특허 출원 및 심사 흐름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선행기술조사, 전자출원, 고객 등록, 소프트웨어 설치, 그 다음에 직접 셀프 출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톡방에 14분? 15분 신청하셨네요. 15분이 신청하셨으니까 15를 입력하고 어, 4번 대표님. 4번 대표님 누구시죠? 4번 대표님. 4번 대표님. 아, 최성민 대표님. 아, 지난주에 당첨되셔서 패스. 다시 추첨. 11번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김민경 대표님 지금 단톡방에 계신가요? 안 계신데. 안 계시네요. 김민경 대표님. 아까 링크 보내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 자, 다시 추첨. 3번. 최계순 대표님. 또 안 들어오셨죠? 최계순 대표님도 안 들어오셨네. 개근하시는 분인데. 오늘 메일 링크 보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오늘 못 들어오신 분은
저기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본 드릴 테니까. 오늘 3번 최계순 대표님 제가 연락드려서 저희 멘티시니까 제가 연락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자, 정책 자금하고 특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정책 자금 유치를 위한 기본 요건이고요. 특허는 올림픽 정신이 원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잖아요. 예,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특허는 필수고, 그리고 그 특허 내용이 반드시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나중에 자산 평가를 할 때는 그 특허의 그 가치, 기술성이 중요하지만 정책 자금 신청할 때는 그냥 특허만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유치에는 특허,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무제표로 나오는 재무상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는 아이템을 정부가 미는 트렌드에 맞게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과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경쟁률이 낮고 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 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허가 왜 필요한지 또 계속 볼게요. 자, 특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Intellectual Property, 그래서 IP라 그래요. 우리 IP 주소할 때 그 IP, 그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이런 종류가 있고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 상표권. 이 의장권은 이제 디자인 특허라고 하죠. 요즘에 바뀌었더라고요. 디자인 특허로. 이게 이제 의장이 일본 말이라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다음에 상표권. 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은 그 음악 저작권, 그다음에 소설 같은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그런 것들이 있고, 신지적재산권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영업비밀,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반도체 회로 설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요것도 이제는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IP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특허의 의의는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목적이었어요. 그죠?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게 내가 낸 아이템을 따라하지 못하고 경쟁자를 도태시키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특허가 없는 기업은 로열티 부담으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생산 불가. 근데 특허 무시하고 생산하다가는 특허 소송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딸기와 감귤이 다 일본 종이었잖아요. 그 모종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씨앗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있는 감귤나무 다 교체했어요. 다 교체했고, 딸기도 옛날에 막 주먹만한 딸기 막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딸기로만 바뀌었잖아요. 그게 다 특허랑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는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용이합니다. 대량 특허를 무기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용이하는데요. 요거는 서로 애플과 삼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서로 특허 소송을 가지고 붙었잖아요. 서로 수십 건의 소송이 붙으니까 쌍방 소송이 붙으니까 이러다가 두 회사 다 일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스. 그래서 내 특허 너도 네가 쓰고 네 특허 우리가 쓰게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산업재산권 분쟁의 또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IP가.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특허로 만들어야 이렇게 모방품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시장에서 재무 조달이 용이합니다. 특허를 가진
기업은 가점이 높고 만약에 특허가 가치가 높은 특허라면 특허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등 정부의 지원 획득이 용이합니다. 벤처기업 심사할 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연 특허는 그 의미대로 그 만들어진 의미대로 진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수단인가? 네, 진짜 보호하는 수단인가? 특허는 보호가 아니에요. 특허는 공개되는 순간 도용당할 수 있어요. 살짝 바꿔서. 네. 그래서 코카콜라 제조 비율 이거 특허 안 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공개되는 순간 도용당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응용 특허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응용 특허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방어 특허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방어 특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특허 재판소와 특허 분쟁이 있는데요. 결국은 대기업이 이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훔쳐서 특허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갖다 쓰고서 소송 걸면 대기업을 맞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질질 끕니다. 10년 가요. 10년. 소송 판결 나는데 10년. 10년 후에 이긴 뭐합니까? 예. 이미 기술은 다 그 뒤늦은 기술이 되고 쓸모없는 기술이 됐는데. 그래서 특허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게 사실 그 시장의 현실이에요. 예, 특허 분쟁은 박사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문서와 문서들의 전쟁. 특허 분쟁의 승자는 결국 대기업이더라. 특허 재판은 최장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보통 10년 걸리고요. 현대건설은 특허 소송이 한 건도 아니 특허 도용이 한 건도 없다고 선전하죠. 네, 왜냐하면 다 소송으로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특허를 바라볼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과연 네 정부 투자를 위한 활용 목적입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정부 투자를 위한 활용 그리고 정말 기술력이 좋았어요. 그러면 자산화 시킬 수 있어요. 그 특허 자산화, 특허 자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심사와 경쟁 시 기술력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심사를 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정부 과제에다가 지원을 해요. 뭐 창업 기술 기반 사업 아니면은 창업 지원 사업 아니면 디딤돌 사업 이런 사업들 뭐 1억 5천 주고 2억 주고 뭐 5억 주고 이런 데다가 막 지원을 하는데 경쟁률이 막 4대1, 5대1, 8대1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냔 말이죠. 예. 뭔가 정량화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허가 필요합니다. 등록 특허, 출원 특허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심사할 때 등록 특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저희 특허를 출원한 건 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심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출원한 거만 출원사실증명원 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정책자금심사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특허 없이 지원했다가 그리고 특허 출원 5개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심사 요청해서 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방어 출원 개념인데요. 방어 출원이 뭐냐면요. 이게 특허청 사이트거든요. 특허청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특허의 이해 그래가지고 뭐 특허의 역사 뭐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특허는 어떻게 심사한다. 어떤 흐름으로 특허가 진행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드릴까요? 예, 이렇게 방어 출원.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방어 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방어 출원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정책자금 신청할 때 가점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어 출원을 할 거고, 내가 이 특허를 키워서 이 특허를 담보로 자본 증자를 하든 추가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를 받든 그런 건 실제 변리사를 통해서 실제 특허가 나오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거는 방어 특허예요. 자,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5명의 회사가 우리 기술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정부의 한 과제에 도전을 했어요. 그럼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 5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술력을 수치화, 정량화한 게 오슬로 매뉴얼이에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만들었다. 모든 정책자금 심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배점만 달라요. 배점만 다르지 항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등록 특허는 3점에서 7점의 가중치가 있고요. 출원 특허는 1점의 가중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 특허가 없어도 오늘 저한테 배우셔서 5개 출원하시고 출원증 나온 다음에 바로 정책자금 심사하시면 5점 받으시는 거예요. 가점. 이해되시죠? 네. 자, 기술의 정량적 평가,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 가리니까 바닥으로 깔고. 자, 볼게요. 그 기술성 평가표, 기술 평가 보증 대출 기업용, 그래서 기보에서 정책자금 심사할 때 쓰는 채점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경영주의 기술 능력, 기술성, 사업성 이렇게 있죠. 그리고 기술성의 배점이 43점인데 개발 전담 조직 있느냐? 이게 뭘까요? 그렇죠. 기업부설 연구소 있는지, 연구 전담 부서 있는지, 개발 인력 비율, 전체 직원 대비 연구원의 숫자, 그다음에 기술 개발 및 수상 실적. 네, 실적이 뭐예요? 특허 출원하기 실적이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등 보유 현황.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 특허는 없지만 출원한 게 5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점을 받아요. 연구 실적도 가점 받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도 가점 받고. 그럼 벌써 20점 만점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100점 20점인데 20점 만점. 그다음에 기술의 우수성. 내가 낸 특허가 과연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특허냐. 이거는 이제 특허를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 4점에서 7점 사이. 그다음에 생산시설 실사 보고요. 생산 인력 실사하고 자금 조달 능력 실사 봅니다. 여기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7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 자금 없으면 굶어 죽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책 자금 안 오더라도 나는 자금 조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도와주면 더 사업을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쓸 때. 자금 조달 능력이 그래서 7점이에요. 배점이. 자, 여기 보시면 신청 기술의 경쟁력. 그래서 기술의 인지도. 이 기술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술인가. 그 다음에 대체품과의 비교 우위성.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제품은 이 특허는 뭐가 더 뛰어나다. 예. 이런 PT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거 투자 회수 가능성 이렇게 있죠. 자, 가장 배점이 높은 거는 기술의 우수성, 자금 조달 능력, 기술의 인지도, 대체품과의 비교 우위성. 이거는 7점 만점 받기 어렵지만 적어도 5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 쭉 보시면 이 100점 만점에 70점 넘으면 통과거든요. 네, 60점 넘으면 통과고 벤처 인증은 70점 넘으면 통과해요. 맞힐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벤처기업 확인평가 지표 그래서 이렇게 있죠. 연구개발 및 투자 비율, 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신기술 여부, 핵심 기술 성숙도 진단,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기술 경쟁력 평가 쭉쭉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노란색이 기술성인데 이쪽은 특허랑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서류 작업이거든요. 예.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관련 서류 출력해서 철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가 좋게 나오실 수 있어요. 사업성은 좀 낮게 나오더라.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슬로 매뉴얼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기술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특허의 4가지 권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재산권.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그 다음에 의장이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4가지가 있는데 특허는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예요.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거. 실용신안은 백미러, 컵홀더, 도어, 뭐 의자 이런 게 실용신안. 규모가 작은 거. 그다음에 의장은 형상, 그다음에 뭐 신미감, 디자인 우수성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상표는 그랜저 소나타 아니면 제작사의 명칭 현대 기아 이런 게 다 그 상표권 대상입니다. 4가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특허를 원래 목적은 기술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 특허를. 여러분들이 특허를 딱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조회돼요. 네, 그래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기술을 축적시키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또 그걸 보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특허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죠. 요건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알려진 기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규. 그 다음에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진보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허 심사에서 통과하실 수 있어요. 또 볼게요. 효력. 특허권은 설정 등록, 보통 등록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네, 등록이 중요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실용신안은 10년.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는 거예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 발생합니다. 속지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고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한 달만 있으면 카피품이 쏟아져 들어오죠. 수입으로. 네, 이게 중국에다가 특허를 안 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고 특히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면 반드시 특허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래서 속지주의다. 만약에 중국에서 따라할 수 없게 하려면 중국에도 특허를 내야 됩니다. 네, 중국 특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CT 특허를 내시고 국내 특허 내시고 해외 특허 내시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다도 또 특허를 내셔야 돼요. 자, 선출원주의가 뭐냐면 발명한 사람이 먼저일까요? 출원한 사람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출원한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괜찮네? 그리고 가서 냉큼 특허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냉큼 특허 등록을 한 사람께 되는 거예요. 먼저 출원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거의 90%가 선출원주의예요. 네. 선발명주의는 그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지라도 선출원주의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가 되니까 서류.
자, 선출원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전화기 발명가 누구일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들으신 분 아시죠? 채팅방에 쳐주세요.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채팅방에 쳐주세요. 벨. 네, 전화기 발명한 사람 벨. 다 벨이네. 네. 자, 벨은 전화기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에요. 네. 벨은 전화기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에요. 발명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벨이 야갔죠. 네, 그거를 아이디어를 듣고 자기가 먼저 출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의 발명가는 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링크를 보시면 여기 있죠. 안토니오 메우치. 안토니오 메우치가 전화기의 발명자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무려 21년 앞서서 먼저 발명하였으나 특허 등록비가 없어서 뺏겼다 이 소리가 나와 있죠. 여기. 안토니오 메우치가 전화기의 발명자예요. 자, 이만큼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특허 또 가봅시다. 출원 서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아시면 돼요. 좀 이따 그냥 실습하면 바로 알게 되세요. 특허를 조회하는 곳은 키프리스라고 합니다. 네. 가볼까요? 네, 키프리스 사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검색어를 넣으시면 통합 검색이 되는 거고 요 위에 특허만 검색할래요? 디자인만 검색할래요? 상표 것만 검색할래요? 해외 특허만 검색할래요?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특허를 가볼게요. 특허 쪽으로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넣어볼까요? 온라인 강의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여기 특허가 3,598개가 떴네요. 네. 온라인 강의를 테마로 나온 특허가 3,598개예요.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결과내 검색. 그래서 요 3,598개 중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 한번 또 볼게요. 자, 온라인 교육 중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는 33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졌죠. 네. 그 다음에 다시 결과내 검색 들어가서 빅데이터도 넣어볼게요. 네, 그럼 163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들어간 163개의 특허를 보시고 이 특허를 보시고 정부 사업계획서를 쓰세요. 네, 특허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참고해서 정부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특허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가 있고 공개 특허, 취하 특허, 소멸 특허, 포기 특허, 무효 특허, 거절 특허, 등록 특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체크박스를 빼고 등록 네,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등록된 건 50개네요. 그죠? 등록된 건 50개예요. 이 50개는 특허가 실제로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오늘 배우실 방어 특허는 포기, 소멸로만 조회하는 겁니다. 네, 포기, 소멸로만 조회하는 거예요. 없죠. 다시 들어가서 소멸, 포기만 하고 검색. 그러면은 빅데이터가 들어간 소멸되거나 포기한 거는 953이죠.
953개 중에 여러분들 이게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들어갔잖아요. 또 해볼게요. 여기에다 결과내 검색 인공지능. 예, 빅데이터 인공지능 2개가 들어갔는데 소멸 포기가 들어간 게 49개가 있어요. 이 49개 중에 4-5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맞는 걸로. 제조업이면 여기 밸브 자동 제어 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 방법 이런 거. 네. 이런 거 특허로 내시는 거. 이거 가져다가. 왜 그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특허가 조회하는 거 아시겠죠? 자, 특허 출원 및 심사 흐름도인데요. 예, 뭐 방식 심사, 출원 공개, 실체 심사, 특허 결정, 등록 공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심사가 무슨 심사예요? 방식 심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심사가 실체 심사예요. 방식 심사는 로봇가 검사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검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좀 프로그램에 가까운데 프로그램이 검사하는 게 방식 심사. 그 다음에 사람이 심사위원들이 달라붙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실체 심사예요. 우리는 방식 심사를 통과하는 특허를 만들 거고 그게 공개되기 전까지 1년 6개월이 있거든요. 1년 6개월 뒤에 공개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특허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네, 방식 심사는 알고리즘 심사이기 때문에 요것만 맞으면 패스됩니다. 자, 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로 보셨죠? 키프리스로 선행기술조사 하시고 이제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 하시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여기서 사용자 등록이라고 해요.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도장을 A4 용지에 찍어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크기에 맞게 줄인 그런 도장 그 JPG 또는 PNG 파일 아니면 여러분의 사인을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하얀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의 사인을 적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크기에 맞게 조정한 사인 파일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인감 도장으로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팔거나 할 때. 그때는 양도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장을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도장을 쓰시는 게 유리하고 귀찮으시면 그냥 사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도장이나 사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고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고 특허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하면 방식 심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오늘 1번부터 8번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출원이 공개되고 그때 심사 청구 및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3년 이내에는 1년 6개월 뒤에 내가 냈던 출원이 공개가 되고 3년 이내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출원할 때는 심사 청구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출원만 할 거예요. 심사 요청 안 하고. 그러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요 영역만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실물 한번 들어볼게요. 키프리스 좀 아까 보셨죠? 네. 선행기술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뭘 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행기술조사 하셔야 됩니다. 키프리스에서 합니다. 키프리스. 그 다음에 특허로가 있어요. 특허로는 여러분들이 특허를 등록하는 곳이 회원가입을 하는 곳, 사용자 등록을 하는 곳, 내 특허를 조회할 수 있는 곳, 내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곳, 특허를 거래할 수 있는 곳, 이게 특허로예요. 그럼 아까 방어 특허가 나왔던 특허청 사이트는 뭘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특허청이라는 관공서를 홍보하는 페이지고 특허에 대한 개략적인 제도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실제로 특허를 국민들이
특허를 내려면 특허로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여기서 특허를 출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 출원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다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특허 고객 등록을 하고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특허 고객 등록이라고 있어요. 공인인증서와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안내에 따라서 통합 설치 프로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통합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예요. 통합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인감 도장 준비해라 또는 사인 파일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감 또는 서명 4cm 곱하기 4cm 용량 100KB 이하로 준비해라.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는데 사이즈를 작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가면 몇 메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접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용량이 커서.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하시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돼요. 편하죠? 출원인을 구분 선택 및 실명 확인인데 여기 이제 국내 자연인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법인의 대표라면 대표이사 국내 자연인도 하셔야 되고 법인으로도 하셔야 돼요. 두 번 가입하셔야 돼요. 그 홈페이지가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는데 요즘에는 신버전이 거의 검색되더라고요. 근데 구글로 검색하면 구버전 사이트가 가끔 뜨더라고요. 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국내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따로 신청하시면 된다. 네. 영문의 성은 반드시 대문자로 기입하게 돼 있고요. 이름은 첫 글자면 대문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이 있는데요. 신버전으로 볼게요. 특허 고객번호 여기다 이제 도장을 넣고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대요. 이제 특허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등록된 거 하라고 합니다. 국내 자연인 인감과 서명 중 최소 한 가지를 등록해야 되고 법인은 인감만 되고 인감 이미지는 선명하고 식별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스캔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것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그래서 동의하시고 수집 동의 수집폰 그래서 핸드폰 인증 본인 인증 하면 고객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특허 고객 번호 사용자 등록번 특허 고객 번호 또는 사용자 번호 이거는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특허 쪽에서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특허청은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 특허청은 특허 고객번호 또는 사용자 등록번호라고 하는 그 번호로 그 번호 체계로 그 여러분들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꼭 출원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구 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하시면 인증서 등록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인증서 사용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 방어 출원은 반드시 전문가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전문가용을 설치합니다. 네, 설치하시고 신버전에서는 네, 여기 있죠. 여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여기 가셔서 신버전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면 설치하시겠습니까? 이걸 5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이 5개가 깔려요.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그래서 좀 과정이 길어요. 설치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아이콘이 5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5개가 생겨요. 서식 작성기, 통합 명세서 작성기, 그다음에 첨부 서류, 뭐 통지서, 열람, 뭐 그다음에 서열 목록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프로그램 5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건 요 2개예요.
통합명세서 작성기로 만든 서류를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자, 통합명세서 작성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국내 출원 누르고 특허 실용신원 문서 누르고 특허 명세서 누르고 여기다가 도면 하나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명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라락 깔려요. 그럼 여기에다가 특허 문서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방식 심사는 컴퓨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기술 분야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넣어도 통과돼요. 방식 심사는. 네, 문법이 안 틀렸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출원을 하자는 거죠. 가점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발명의 명칭, 한글 명칭, 영문 명칭이 있고요. 한글 명칭 중괄호, 영문 명칭 중괄호.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봤던 특허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네. 특허 문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청구항, 요약, 대표도,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특허 문서는. 이 문법을 벗어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딱 이 문서에 이 문법에 맞게 쓰셔야 돼요. 자, 서식 작성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시면 서식 탐색기에서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서를 선택합니다.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서를 선택합니다. 2번 특허 출원을 선택하고 3번 여기서 4번 서식 작성을 눌러요. 그 다음에 5번 좀 아까 그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만든 문서를 여기서 불러옵니다. 네, 불러와서 이제 정부 특허청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수수료 내고. 그래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자매출이 생성되고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수행하게 되고 제출 파일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송. 이건 좀 이따 다 보실 거예요. 실습 과정에서. 그래서 접수 및 출원 번호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아까 서식 작성기 전에 통합명세서 작성기에서 봤던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네. 이게 전자적으로 작성이 돼요. 온라인 제출, 결과 조회. 네.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과정 중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밑에 콜센터가 특허청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 거시면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전화 걸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친절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특허청 콜센터는 정말 친절해요. 왜냐하면요. 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특허청에서 그 별정직 공무원들을 다 잘랐어요. 네. 다른 부서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를 다 버리고 외부에다가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LG CNS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외주로. 너무 친절해요, 직원들. 네, 그래서 꼭 콜센터 이용해서 물어보시면 원격으로 해주기도 하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줘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전화한 사람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 네. 정부기관 중에 제일 친절한 콜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납부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확인하면 70%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그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되고 법인은 그다음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면 그냥 개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1인 사업자 아니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의미가 없어요. 개인으로 출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70% 할인을 받습니다. 1년에 10개인가 20개인가까지가 70% 할인이에요. 46,000원에서 70% 할인 받으면 18,600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셀프 특허 출원 실습이에요. 자, 1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을 1시간 동안에 다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실습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바탕화면에 볼게요. 아까 폴더를 이렇게 제가 모아놨죠. 이렇게 아이콘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요거 통합 명사절 작성기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아까 보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서가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럼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여기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채울까요? 우리가 특허 문서 쓰는 법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키프리스에서 가서 소멸 특허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키프리스 없겠죠? 여기 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좀 짧은 이 중에 좀 짧은 걸로 해볼게요. 저번에 긴 거 했다가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볼게요. 이거 특허. 이거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어우, 21페이지짜리. 너무 많다.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14페이지. 예, 요 정도면 적당하네요. 요거 해볼게요. 바탕화면 설정하고 열리죠. 자, 이게 화면의 나머지 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펴놨던 특허 문서 작성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별명의 명칭, 그래서 여기 제목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목 보이시죠? 그리고 대표도라 그래서 뒤에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도 3, 세 번째 도가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다. 그럼 밑에 그림을 가볼게요. 특허 문서가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뒤로 쭉 가면 그림이 나와 있네요.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쓸 겁니다. 가져다 쓰는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2년 전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도 됐어요. 완전 똑같이 카피해도 못 잡아냈는데 지금은 제목하고 대표도가 같으면 기보에서 찾아냅니다. 네, 기보도 그 방어 특허의 이 맹점을 이용해서 출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보에서 잡아내는 방법이 올해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방식대로 했다가 기보에서 그게 발각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부 기관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 심사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알고서 어디서
하겠다고 그냥 했다가 그냥 결국 정책자금 실패했죠. 예. 그리고 찍혔죠. 완전히 기부에다가. 이상한 기업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이 본문을 카피하는 거는 절대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는데 제목을 카피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제목을 다른 방식으로 카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쓸게요. 나중에 바꿀 겁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이 제목을 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목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중괄호 열고 안에다가 영문 제목을 써야 돼요. 네. 나 영어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이 한글 문서를 컨트롤 C 하고서 크롬에다가 아니면 팝하고 번역 이런 데다가 그냥 맡기시면 돼요. 여기 제가 잘 쓰는 팝하고 네. 한국어 번역하기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매칭을 통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콘텐츠 제작 서버 이게 한글 명칭이에요. 근데 영어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Method of providing content production service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content matching and its content production server. 그래도 사죠. 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요? 컨트롤 C에서 요 가운데다가 네. 중괄호 가운데다가 한글 제목, 영문 제목. 이거 이따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기술 분야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 분야 쭉 내려가 볼까요? 기술 분야. 여기죠, 기술 분야. 네. 그리고 이게 왜 처리가 안 되지? 아,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붙였어.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이거 안 돼. 잠시요.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이게 복사가 안 되지? 복사 막아놨나? 뭐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 뭐가 편집을 할 수 있게 뭘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편집으로 이제 되나 보다.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술 분야 이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여기 있죠. 여기 선택. 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리고 과제 해결 수단. 이런 게 딸려 들어오면 이런 건 지워 주셔야죠.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 그다음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만.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쭉 있죠. 밑에 또 있나요? 엄청 많네. 이거 다 안 하셔도 돼요.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가나다라만 써도 통과된다고. 이건 이제 그 설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아, 죄송합니다. 카톡이 자꾸 알림을 해놔가지고. 알림 끌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만큼 또 복사 붙여넣기. 네, 이게 특허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네, 이렇게 다 했네요. 그다음 부호의 설명. 부호의 설명 4줄 들어가 있네요. 컨트롤 A와 컨트롤 C, 컨트롤 V 3개만 알면 돼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다음에 도면은 좀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더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캡처하는 거 아시죠? 저는 알 캡처 쓰는데 이렇게 캡처 하면 캡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 어디 있죠? 대표도 이렇게 그림 붙이는데 저희는 대표도를 이걸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대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대표도가 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표도를 요거 4번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청구항이죠. 청구항이 이 문서에는 청구항이 10개가 있네요. 그죠?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청구항 2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청구항 1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입력, 네. 그다음에 식별 항목, 청구항 2번부터 2번까지 하나만 추가. 네. 그럼 여기 청구항 2가 생겼어요. 만약에 더 넣고 싶으시면 청구항 3번부터 뭐 7번까지 그럼 이렇게 쪼르륵 생겨요. 청구항이. 네.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안 할 거니까 일단 2개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할 때는 좀 두툼해 보이고 싶으면 다 하시고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몇 개만 하셔도 돼요. 가지고 청구항 네, 이렇게 청구항 2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이네요. 들어가는 게 얘는 요약이 어디 있어? 이게 옛날 특허 문서랑 요즘 특허 문서랑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돼요. 요약.
요약이 아마 뒤에 있지 않을까요? 아, 메뉴 있나? 아, 여기 있네, 요약. 요약. 컨트롤 C. 그다음에 뒷면에 계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글자는 지우고 여기까지네요. 그죠? 뒷면에 계속을 지우고 여기.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 저희는 도사를 대표도로 할 거라 원래 특허는 도3이 대표도로 돼 있어요. 아까 보셨죠? 얘는 이 도3이 대표도인데 우리는 도4로 할 거예요. 대표도에다가 도4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고 도1 여기 그림이 도1, 도2, 도3, 도4, 도5까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10절 항목 도 지금 1번은 있으니까 2번부터 5번까지 추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여기도 안 돼. 그러면 또 캡처해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도1에 넣고요. 도2 이게 작은데 원래는 더 크게 전체 화면 나오게 크게 하시면 더 좋아요. 지금 반반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2 그다음에 도3 도4 우리가 대표도로 할 거. 도4 집어넣고요. 이거 흑백으로 들어가네. 신기하다. 그다음에 도5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특허 문서 하나 완성. 지금 제가 시간 보니까 15분 걸렸네요. 그죠? 15분 만에 특허 하나가 출원된 겁니다. 문서 작성이 완료된 거예요. 자, 이게 통합 문서 작성기라 그랬잖아요. 통합 문서 작성기인데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죠? 저장. 그러면 테스트로 가볼게요. 테스트가 있네 이미. 그러면 또 테스트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이 문서를. 그리고 이제 화면 키워서 이 문서가 문법에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식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제출 파일 생성 변환.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잡아줍니다. 오류가 없네요. 저장하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단톡방에 이 뜻을 가지되 이런 뜻을 가지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안 겹치게 제목을 하나 잡아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1등 한테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스타벅스 상품권 드립니다. 글자 좀 키워주세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매칭을 통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콘텐츠 제작 서버.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하되 키워드가 겹치지 않는. 여기 채팅창에 복사해서 붙여줄 수 있나요?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이 키워드 뜻은 유사하되 키워드가 겹치지 않는 제목.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볼까요? 저는 이런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제가 해볼게요.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매칭을 통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 방법.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AI를 통한 정보 맞춤 서비스 정보 맞춤 제작 서비스 방법 및 서버 대신에 비슷한 말이 워크스테이션으로 할까요? 워크스테이션 운영법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AI를 통한 정보 맞춤 제작 서비스 방법 및 워크스테이션 운영법. 여러분들 의견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특허를 출원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의미. 제목. 채팅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참여를. 올렸습니다. 아, 저 단톡방에 올렸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단톡방에 올렸는데. 단톡방에 네. 단톡방에 누가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콘텐츠 제작 시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재작업해주는 서비스. 네, 이것도 괜찮네요. 이주빈 대표님. 좋습니다. 네, 이주빈 대표님 잘하셨어요. 다른 분 더 좋은 거 없나요? 네,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현덕 팀장님도 선수라 볼게요. AI를 활용한 맞춤 인포메이션 제작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활용 방법. 그렇죠. 예, 이렇게. 역시 이현덕 팀장님은 저랑 레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급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이현덕 팀장님. 역시 짬밥은 무시를 못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단톡방에 나중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문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바꿔야죠. 이걸 안 바꿨어. 왜? 바꿔야지. 이주빈 대표님 걸로 내볼게요. 아니다. 제 걸로 해. 안 겹치니까. 그래서 이거 한글 대신에 이거를 넣고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죠. 우리 그래서 팝하거나 구글을 이용해서 번역해줘. 네, 번역 금방 해주죠. 이게 컨트롤 C.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다가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에러가 나나 안 나나. 뭔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엔터를 쳤나 봐요. 붙여 써야 되는데. 네, 붙여 써야 되는데 엔터를 쳤나 봅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통과됐네요. 그래서 제목은 테스트 저장. 생성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서 제작이 끝났어요. 네, 이것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데 자, 문서 제작이 끝났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문서 제작이 끝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정부 특허청에다 접수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서식 작성기를 킬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서, 그 다음에 구분 항목에 특허 출원, 입력 항목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서식 작성 있죠? 클릭.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서가. 이게 서식 작성기에 이제 제출 문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모래시계가 안 없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참조 번호는요, 그냥 우리 회사의 특허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구분하려고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조 번호예요, 그게. 자, 아까 전자문서 파일을 좀 아까 작성한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테스트. 그래서 찾기 누르고 여기서 테스트 여기 있죠. 테스트 입력. 심사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해야 될까요? 아니오를 해야 될까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죠. 저희 심사 청구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심사 청구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오. 그래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문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1년 번호 1 쓸게요. 그냥 1. 자, 출원인 여기다가 입력 누르시면요. 자기 특허 번호 넣고 성명, 지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해놨죠. 예. 아이고. 이거 제 거예요. 4-2020 029624 이게 제 특허 번호예요. 지분은 당연히 혼자니까 100%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입력과 사용자 DB의 저장 요거 누르셔야 되고 한번 입력해 놓으셨으면 그냥 입력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닫기 하면 여기 딱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명의 공문 명칭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예. 발명의 영문 명칭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발명자랑 출원이랑 같죠. 예, 발명자랑 출원이랑 같으면 할인이 됩니다. 70% 할인.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입력 닫기 그러면 여기 입력이 되죠. 발명자가
출원 언어는 당연히 국어고요. 심사 청구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네. 자, 보세요. 심사 청구 클릭을 하면 수수료가 27만 원이 되죠. 그죠? 27만 원. 심사 청구를 빼니까 46,000원.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000원에서 70%또 할인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서류는 없으니까요. 첨부 서류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완료됐네요. 그럼 오류 검색해 볼게요. 오류 있는지 검색해 주세요. 일단 저장. 이것도 테스트 이렇게 저장하고요. 네,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오류도 없대요.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여기 보시면 전자문서 제출이라고 보입니다. 전자문서 제출 이거 누르면 이제 특허청으로 뿅 쏴주는 거예요. 이 특허 문서를. 눌렀습니다. 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출문서 생성 이거 누르면 제출문서 생성 눌러. 제출문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특허 문서가 생겼네요. 아까 우리가 만든 거 그죠? 이거 46,000원. 아 저는 출원을 많이 해서 70%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8,600원이. 저는 출원권이 많아서 할인을 못 받았어요. 20건인가 그래요. 1년에 20건인가? 그래서 이렇게 특허 문서 잘 만들어졌네요. 이쁘게.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출력하시기 전에. 그래서 인쇄 누르시고 인쇄를 보통 PDF, RPDF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하시면 편해요. RPDF로 저장 확인. 종이로 출력해 놓으셔도 되는데 PDF로 저장하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PDF로 저장됐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장소 정하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름을 테스트로 했잖아요.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특허 문서 하나가 저장이 됐습니다. 일단 내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확인하고 닫으시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 확인. 그러면 이제 그 공동인증서 제가 등록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등록한 공동인증서가 나올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인증서. 저는 제 거래처 인증서가 다 있어가지고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 제 인증서가 있네요. 어메, 대문자로 썼나 보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특허청에 문서가 전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문서의 오류 여부 확인. 다음 단계 누를게요. 그랬더니 전자서명 뭘로 하죠? 인증서로 하죠. 인증서를 통해서 얘를 일로 넘기는 거예요. 얘를 넘겨라. 서명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서명이 됐죠? 그럼 다음 단계.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되죠. 중복 제출. 중복 아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중복 아님 확인하셨으면 다음 단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제출 누르기. 제출 파일이 특허청으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됩니다. 지금 전송하시겠습니까? 네. 누르시면 특허청으로 뿅 날아갑니다. 문서가.
네, 문서 날라갔어요. 그래서 접수 번호 나오고 사건 번호 나오고 서류명, 명칭, 수수료 46,000원, 접수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납부 이용 안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면 18,000원, 저는 지금 46,000원. 그죠? 여기 온라인 납부 바로 가기 이렇게 있죠. 예, 요거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게 익스플로러가 뜨네요. 크롬으로 뜨면 좋으련만. 그래서 또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네, 익스플로러. 아직 정부는 익스플로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46,000원 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로 하겠다, 계좌이체로 하겠다, 휴대폰 결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제 누르시면 한 개 출원된 겁니다. 그러면 한 숙달 처음에는 하나 하시는데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숙달되시면은 저같이 이제 숙달되면 15분 하나당. 그러면 1시간이면 4개, 5개 할 수 있어요. 출원. 이게 전자출원 실습이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인가요? 이게 대박인가요? 아니면 편법인가요? 뭔가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셀프 특허 출원 실습하셨어요. 대박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런 걸. 멘티 여러분들은 이거 때문에 특허 1년에 한 10개 정도씩 내실 수 있어요. 시간만 되면 뭐 하죠. 뭐 이거 못 하겠어요. 셀프 특허 출원 실습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자,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허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업 독점권, 당연하죠. 이게 특허의 본래 의미니까. 그 다음에 정책자금 유치할 때 우대, 그 다음에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건 실제 특허가 등록이 돼서 가치 평가를 받았을 때 가치를 가지게 되고,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수금 같은 게 잡혀 있을 때 보통 가수금 가지급금 있을 때 정리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특허도 자본 계정으로 편입을 해서 증자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다. 부채 비율이 높아서 심사에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특허를 자본화시키는 거예요. 회사에다 파는 거예요.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에다 팔아요. 파는데 양도로 파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증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으로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특허의 본연의 의미, 요거는 정책자금에 유치하는데 가산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IP금융이라고 합니다. IP금융. 그래서 얘는 다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대신에 지금처럼 출원하시면 안 되고 변리사 상담을 통해서 진짜 특허를 등록하시고 출원하시고 등록된 다음에 가치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사한테 가치를 평가받으시면 감정평가료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시기에는 버거우니까 정책자금 신청할 때 특허를 같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출원 특허 말고 특허가 등록이 됐을 때 내 돈으로 특허 가치평가하기 힘드니까 정책자금 신청할 때 특허 서류를 내면 정책자금 심사기관에서 특허료를 내줘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정책자금을 해줄 거 아니에요. 특허가 얼마짜리 가치인지 알아야. 그죠?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무조건 정책자금 신청을 하세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그 특허 가치를 평가해줘요. 기보랑 중진공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 끝났고요. 오늘 강의 그래도 시간 얼추 맞췄네요.
이거 잘못하면 막 3시간, 4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저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는 최계순 대표님이 되셨죠? 지금 이제 9번 대표님. 9번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9번 대표님. 9번 대표님. 김나영 대표님. 네네네. 김나영 대표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김나영 대표님. 너무 바쁘셔서 전화도 평소에 못 받으시는데 제 전화 꼭 받으셔서 1대1 컨설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멘티시니까 하지만 또 특별히 또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개요 배웠어요. 4개 있다 그랬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의장 등록, 그 다음에 4번째가 상표권. 4개. 그 다음에 특허의 명과 안 배웠죠. 그래서 특허로 인해서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은데 어쨌든 기업이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허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심사에 특허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오슬로 매뉴얼 말씀드렸고 특허를 어떤 기업이 얼만큼의 기술적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할 때 특허가 중요한 팩터로 쓰인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도 그렇다. 그리고 경영자의 뭐 의지, 경영자의 기술력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제가 심사표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표에 거꾸로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4가지. 위에 나온 거네. 헷갈렸다. 그 다음에 특허 이해 하셨고, 그 다음에 방어 출원 개념 확실히 아시겠죠? 뭔지. 우리가 오늘 한 거를 방어 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변리사 상담 가셔서 특허 등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출원만 5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변리사도. 예. 변리사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출원 및 심사금도 선행기술조사부터 전자출원까지 하는 거 이론 공부하셨고 지금 제가 실습하는 거 같이 보셨어요. 특허 고객 등록 방법, 도장 또는 사인, 네, 그리고 공인인증서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허로에 가서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실무 해보셨어요.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내일 리플레이 동영상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거 보면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특허 5개 특히 멘티이신 분들은 멘티 일기인 21분 멘티 일기 21분은 꼭 요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특허 5개 출원하세요. 이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네. 또 모르겠어요. 뭐 기보나 중진공에서 그 특허의 진위성을 체크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다 통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까지는 뭐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또 정보가 올라오면 항상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그 공지사항 지난 강의 때 공지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리뷰해 볼게요. 공지사항. 공지사항이 안 보여. 어디였죠? 여기다. 눈이 어떻게 됐나 봐. 네, 여기 공지사항 한번 보실게요. 이거 지난주 강의죠. 지난주 강의인데 공지사항 좀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참가자 방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멘티 21분 그리고 오늘 멘티는 아니지만 신청해 주신 분 4분, 5분 네, 그렇게 해서 27, 8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뭐 동영상 VOD 드린다니까 다 땡땡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말고 나머지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멘티 일기예요. 멘티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멘티 기업 일기, 없으신 분들은 멘티 창업자 일기인데 운영진이 이현덕 팀장, 이승숙 팀장, 신상열 팀장입니다. 네, 저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이 팀장님들이 실무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승숙 팀장님 들어와 계시고 이현덕 팀장님 들어와 계시죠? 네, 신상열 팀장님은 안 들어와 계시고 네, 이분들한테 단톡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네, 이분들 다 경력 5년 넘으셨고 최소 저랑 동급이시고 이현덕 팀장님이 저랑 거의 뭐 동급이에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이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상담 중이면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연락하셔서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멘티 기업 혜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금요 특강 라이브 오늘 강의 그 다음에 녹화본 제공합니다. 강의 참석비는 2만 원이고 녹화본은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156만 원어치를 서비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설팅 로드맵 제가 짜드리는데 상담 2시간 정도 하고 이게 비용이 얼마냐면 여기 컨설턴트 자격 기준 있죠. 여기서. 경력 3년 이상이 38만 원이에요. 일당. 그다음에 경력 6년 이상이 51만 원. 제가 지금 14년 차거든요. 그럼 저는 75만 원이에요. 네. 근데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멘티들은. 그리고 기타 500만 원 이상의 서비스가 나가는데 이것들. 네, 이것들. 다 나갑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멘티 기업 일기들은 99만 원에 하는 거죠. 뭐 거저죠. 거저. 그리고 여기서 정부 정책 자금 받으시고 무상지원금 받으시면 저희한테 내신 비용은 다 빠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타 부가 서비스 30%, 70% 할인해서 저희 30%만 받을게요. 33%만. 3분의 1만 받아요. 여성기업 확인 필요하시면 해드리고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조달청 등록, 그 다음에 직생 확인 이런 거 저희가 3분의 1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멘티 1기만. 2기는 올리죠 당연히.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단톡방에 해주시고요. 단톡방 볼까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마이크로 해도 되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네. 질문 없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들리나요?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 설마 다 좋으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제 소리? 이주빈 대표님? 네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를 어떻게 해놨지? 예, 이제 들립니다. 네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그 특허 아까 진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약간 애매한데, 네네. 네, 그 조금 예를 조금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까요? 특허 그러니까 진보성이요? 네네. 그러니까 등록까지 하는 특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그 진짜 특허? 네, 여기요. 진보성. 네, 예, 진보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허 좀 아까
예시를 간단한 것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문장은 알겠는데 네. 대충 어떤 식으로 그 선이라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요. 뭐 비슷하다 유사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는 요건이 되는구나 진보성이 있으니까 요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의 그 기준치를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예시 정도? 그거는 특허 심사위원마다 달라요. 아, 예. 그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요거를 딱 해주면은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독창적이어야 돼요. 시장. 심사위원이 보기에. 예, 네네.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변리사예요. 네. 예.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네. 도장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개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명으로 된 걸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인이세요? 아니요. 개인인데 도장을 팔기에는 제 회사명으로 파놔가지고 그걸로 써도 되는지. 그럼 그냥 사인으로 하세요. 제 개인 이름이거나 도장이 아니면 사인이거나 개인명으로 그냥 가라는 거죠? 예, 사인으로 하세요. 예. 네네. 그리고 특허청 전자문서 작성 내용이 네. 뭐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누구랑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제 베끼면. 네, 제목은 뭐 똑같이 100% 일치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네네. 도표가 한 5개 내면 골랐는데 비슷할 수도 있거나 네네. 거의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청구를 재전송을 하거나 뭐 재등록 아니요. 재출원을 지금 출원을 하시면 네. 키프리스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걸 예. 이용하자는 그리고 언제 공개된다고요? 1년 6개월인가 예, 3개월? 1년 6개월 뒤에 공개된다고요. 키프리스에. 네. 네. 그 그래서 이후에 문제가 되진 않죠. 1년 6개월 뒤에 해봤는데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저기 출원 취소하세요. 네네. 예, 출원 취소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죄송한데 이거는 대답을 안 해주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약간 번외인데 제가 컴맹이라 그런데 아까 그 알캡처 할 때요. 네. 그냥 캡처만 한 다음에 뭐 우측으로 복사하기 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렇게 그냥 하신 건가요? 제가 다른 캡처 쓰니까 맨날 작업을 따로 알캡처는요. 저장했다가 불러야 돼가지고. 예. 알캡처는 저장하는 순간 복사가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번외인데 그 파파고 제가 할 때도 맨날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즐겨찾기를 안 해서 근데 그 이제 간략한 그 창을 열고 그걸 그냥 즐겨찾기 해놓으신 건가요? 되게 빨리 바로 이 위에 이거요? 네네. 그냥 이거 즐겨찾기만 된 건가요? 이거 깔은 거죠, 이거. 뭐,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에 파파고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리고 있잖아요, 파파고. 네네. 예. 그것도 있구나. 특허 문서에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제목이 낼 때도 방어 출원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 네네. 제목이 좀 어느 정도 제목으로 뭘 네. 출원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수준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게 제목이 다 기준이겠네요. 네, 수준이 결국은 네. 국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아이템에 부합해야 돼. 예, 그리고 그게 그걸 뭐예요? 표현하는 단어나 이런 것도 그 수준에 좀 맞춰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과 맞게 하세요, 맞게. 네네. 그리고 파일명 같은 거 아까 뭐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셨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파일명은요. 저는 진짜로 하는 거는 특허 이름 그대로 갖다 붙여놔요. 근데 진짜로 할 때는. 저희 지금 뭐 미션처럼 5개 하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방어 추론. 아니요, 아니요. 그냥 특허 아, 이름이랑 똑같이 저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구분하죠. 특허 고객 번호는 그냥 임의로 쓰신 건가요, 아까 대표님 거? 4-5- 되게 복잡했잖아요. 예, 그게 제 거예요, 제 번호. 그게 여기서 자동 생성해 주나요? 예, 네. 그리고 이용자 등록하면 그게 생성돼. 그리고 실제 특허 출원 시에 네, 정책 작업으로 신청할 때 네. 중진공이나 소진공 뭐 이런 데서 그 들어가서 키워드를 그냥 특허라고만 치면 쫙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다시 실제 한번 다시 한번. 특허를 한번 이제 내게 되는 경우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책 자금 심사할 때 냅니다. 네네. 그때 그냥 마찬가지로 그 사이트에 가서 그냥 특허라고 키워드만 쳐서 그냥 제출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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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심사위원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첨부 서류로. 그러면 그 내용 같은 건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알려준 앱이나 사이트에서 그냥
키워드로 특허를 검색해서 거기서 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메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메일 같은 정보들이.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아, 그럼 이건 특허청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 자금을 네. 예를 들어서 중진공에다 접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접수할 때는 특허가 안 들어가죠. 처음엔. 네. 네. 대신에 서류 작성할 때 우리 특허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중진공의 심사위원이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사가 나와요. 네. 그 대표님 회사로. 네. 그럼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에서 서류 준비해 주세요. 미리. 네. 그러면서 이메일이 와요. 네네. 심사위원한테. 아, 그 실사 나오는 심사위원한테 이메일이 와요. 먼저. 네네. 그러면 그 이메일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준비 서류 리스트 중에 특허 리스트가 있어요. 아, 네네네. 예, 그때 준비해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그 유사 업종계에서 실제로 특허를 낼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예시를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얼마나 유리한지. 네, 그 특허로 대박난 회사가 뭐 대표적이게 비아그라죠. 아, 비아그라 저희 20년 네, 동안 화이자를 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비아그라 특허 하나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계 지금 멘티 기업들 주로 이제 온라인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네, 특허랑 관련해서 네. 우리가 아주 독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 가능성은 네. 키워드를 정부 정책 키워드에 맞게 하세요. 정부 정책 아, 키워드는 네. 5, 4차 혁명. DNA 플러스 빅3, 음, DNA 플러스 빅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네. D는 빅데이터, 네. N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5G, 네. 그다음에 A는 인공지능 AI,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아니 빅데이터, 5G, 그다음에 AI 그게 DNA예요. 네. 그다음에 빅3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네. 그거 4차 혁명 알겠네. 여기에 용어가 들어가게 하세요. 이 중에 뭐가 아무거라도. 아, 그리고 이것 중에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면 비대면이 들어가시거나 네네. 아니면 O2O 서비스가 들어가시거나. 아, 알겠습니다. O2O. 네. 네. 그리고 그 녹번은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멘티 기업들? 주기 적용되는. 렌티 기업은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칠까요? 강의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까지.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요일 밤 잘 지내세요. 숙제 내드렸어요, 분명히. 꼭 해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